자, 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 달 남았다고 하는데 뭐 해야 되냐, 취준생들. 취준생 당 잡고 뭐 해야 되냐. 이거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뭐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뭐 해야 되는지 알려면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한 달 남았잖아. 근데 채용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해야 투두리스트가 나와요. 뭘 해야 될지 알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뭐라 하냐면 산도끼님은 맞다고 해서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제가 했을 때 한 110명? 120명? 데리고선 제가 강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토크쇼를. 자, 어쨌든 전형은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가든 사기업을 하든 전문직을 되든 뭐 기자가 되든 피디가 되든 모든 채용 프로세스는 일단 서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외국계든 다 똑같죠. 그래서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레주메, 커버레터, 뭐 셀프 인트로덕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1차적으로 거른다는 거죠. 서류를 보고. 예, 그래서 이 서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하는 게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인데 이 포인트에서 이제 떨어지는 친구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걸 거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보통 필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 뭐 인성 검사와 직무적성 검사를 합쳐서 인적성 검사라고 하는데 뭐 약간 IQ 테스트 같은 문제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는 뭐 삼성그룹의 G사 이런 것들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 내셔널 컴퓨터시 스탠다드 NCS 시험이나 아니면은 전공 필기 시험을 보게 되죠. 전필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필기를 거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쫙 떨어져요. 자, 이 이제 서류 단계와 필기 시험 단계를 거치면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앞단에 어떤 일부 회사들은 이제 AI 역량 검사라고 해서 뭐 마이다 사이트나 아니면은 저희 그 뷰인터 뭐 LG 그룹이나 현차계 이런 이제 뷰인터를 보고 있고 뭐 다른 일부 회사들은 이제 마이다 사이트 걸 보고 있는데 뭐 이네어라고 하죠. 뭐 요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참고 삼아서 이제 면접을 올립니다. 그래서 면접이 이제 보통은 실무진 면접 그리고 이제 임원 면접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PT 면접, 그 다음에 실무진 면접 혹은 뭐 토론 면접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은 이제 임원진이나 아니면 진짜 CEO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뭐 신세계 그룹처럼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서 이제 최종 합격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소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류를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특히나 이제 지금 한 달이 남았는데도 아직도 이게 결정이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직무를 뭘 쓸까? 특히나 이공대 친구들은 어떤 산업군을 쓸까? 이거를 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에 맞게 내 경험 정리가 돼서 내가 거기에 맞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든 면접을 보든 제 유튜브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직무에 어울리냐, 직무 핏, 조직에 어울리냐, 조직 핏, 태도가 좋느냐, 뭐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 이 선발의 욕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를 주려면 당연히 그 직무가 타겟이 있어야지 그거에 맞는 걸 내 과거에서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이 일에 맞아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필요한 거는 빨리 여러분들 직무 타겟 확정하세요. 특히나 문과 친구들은 플랜 A 직무, 플랜 B 직무, 플랜 C 직무 이 역량이 통할 거 정하시고 이공계 친구들은 산업군까지 내가 메인으로 타겟팅할 산업군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거 하시고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모니터링하는 모니터가 조금 이상해져서 예, 그걸 하시고 그래서 이공대 친구는 산업군까지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기업 준비생들은 메인으로 잡을 기관들. 예. 왜냐면 이제 기관별로 전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기업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걸 최종 확정 지으시고요. 이제 서류 전형 준비해야죠. 서류 전형 뭡니까? 여러분들 시작은 경험 정리예요. 제 유튜브 클립 중에 경험 정리법이라고 올라와 있고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 템플릿 하나 올려놨어요. 경험 정리 템플릿.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하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량 키워드 가지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Y축에 아니 X축에 Y축에는 그런 키워드들 X축에는 스타 기법을 썼어요. 뭐 그런 것들로 경험을 좀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있을 거야. 가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그 직무에 대해서 샘플 자소서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한 3개 정도 만들면
이제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문항은 어디서 찾느냐? 자소설닷컴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자소설닷컴에 가셔서 가장 최근에 내가 타겟팅한 그 기업의 해당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소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 문항별로 준비하면 아니요. 돌려쓰기 하면 안 돼요. 지원 동기, 포부 문항 이런 것들은 돌려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타겟 기업을 잡아서 쓰세요. 예를 들면 삼성, 뭐 그다음에 SK, 뭐 LG, 뭐 CJ, 뭐 어디라도 좋아요. 자, 요거 제일 중요해. 방학 때 이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거 첫 번째 뭐 자기소개서 샘플 만들기, 이력서 샘플 만들기. 요 두 개. 이거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필기시험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요건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필기시험 준비는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았으면 대기업 계열사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다 직무적성 검사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아이큐 테스트 같은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면접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 허들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제 투입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직무적성고사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시작은 20대 기업 문제집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G스타 같은 경우에는 술이랑 추리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 타 기업이 G스타 문제집만 가지고는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20대 기업 문제집이 이제 해커스에서 나올 텐데 그 직무적성 그 준비를 하시고 이걸 무식하게 그냥 양치기만 해서 늘지 않아요. 유튜브에 보면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쪽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스타 강사님들이 계세요. 해커스 소속인 그 복지훈 강사님, 김소원 강사님 다 저랑 만나봤던 분들인데, 예, 그리고 이제 언어 쪽은 최수지 선생님, 요 분들이 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봉 TV 유명하고 인성 검사에는 이완 선생님, 자플렛에 요런 선생님들이 좀 유명한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뭐 유료로 결제를 하는 건 본인들의 이제 뭐 자유겠지만 그냥 공개된 클립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 요령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20대 기업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만 학기 때문에 하루에 3, 4시간 투입하고 두 번은 좀 2회독이라고 하죠. 좀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요령을 익히는 느낌으로 한번 쭉 풀고 그 다음 풀 때는 여러분들 시간 재면서 단시간 내에 그래서 그 시간 내 정답률이 결국엔 직무적성을 합격하느냐만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3, 4시간은 이 직무적성에 쏟고 나머지 시간은 그 경험 정리부터 시작해서 샘플 자소서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직무적성에 시간을 더 투입하고. 그래서 하루 일과표를 짜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못해요, 여러분들. 책이 이만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컴공 계열 친구들은 이제 코딩이랑 알고리즘 테스트를 안 보는 회사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코테알테라고 하죠. 요거 좀 본격적으로 뭐 네이버나 삼성 쪽은 아마 그, 그 기출 문제가 좀 오픈이 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공 필기 시험 이제 마무리 하셔야 돼요. 특히나 금융공기업 쪽은 전필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일부 금융공기업이나 은행권, 금융권 같은 금융논술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는 책 있죠. 이것이 금융논술이다. 그래서 그런 책들 보면서 요거는 스터디를 돌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면접 준비는 사실 이 방학 한 달 남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않고 AI 그 역량 검사만 조금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허니유라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유튜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거 좀 보시고 그다음에 20개월 친구들은 아까 산업군 여기서 좀 같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를 들면 반도체다. 그럼 8대 공정이 있어요. 배터리 공정, 반도체 공정, 혹은 디스플레이 공정, 아니면 제약 바이오 공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겟팅하는 산업군의 공정 스터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2020 1차 면접 때 기술 면접이 들어가요, 여기에. 기술 면접, 전공 면접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대응을 하려면 지금 한 달이 딱 시기야. 9월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남은 동안 꼭 해야 될 거 제가 지급어드렸죠. 뭐였죠? 이력서, 자소서, 샘플로 3개 만들기. 그다음에 직무적성고사 하루에 3, 4시간씩 공부하기. 그래서 하루 순공 시간 10시간만 합시다. 30일이면 몇 시간이죠? 300시간이야. 300시간 여러분들 취업에 투입하면 서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가능성이 쭉 올라가요.
아셨죠? 그러면 9월이 좀 수월하게 갈 겁니다. 아마 공고가 막 쏟아져 내릴 텐데 조금 수월하게 갈 거예요. 요거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차장님, 자소서 이런 거 좀 써보고 싶은데 뭘 소재가 없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학교만 다녔어요. 코로나라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뭐 동아리 대외 활동 하나도 없어요. 저 쓸 게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한 달 동안 만들어내는 거죠. 뭐냐면 일단은 이제 취업 행사 참여 준비하시고요. 9월 초부터 이제 온라인 박람회 이런 게 있을 거고. 근데 그리고 이제 소비재 예를 들면은 뭐가 소비재가 있을까요? 뭐 케찹 아니면 뭐 음식, 뭐 CJ 제일제당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그리고 금융권 쪽 있잖아요. 은행권이나 이런 데 지점 방문해야죠, 당연히.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분석을 좀 해봐야 여러분들 자소서에 지원 동기나 이런 게 잘 나와요. 예. 그리고 그 뭐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 쓰는 친구들은 판매직 같은 거 단기 알바 해야 하면 스토리 나와요. 저 심지어 제가 뭐 지도했던 친구 중에는 크리스마스 전날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러분들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 팔잖아. 자판 이렇게 해놓고 그거 하루 하고도 스토리가 나와요. 인형 탈 쓰고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판매한 거 가지고 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기간은 상관없어요. 기간이 길면 일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파악하고 싶은 거지. 그 하루 가지고도 여러분들을 파악할 수 있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다니까요. 이런 걸 하는 거야. 판매직이나 이런 거. 직무가 이제 맞다면. 뭐 흔히 직무가 맞는 건 영업, 마케팅, MD, 구매 이런 건 이제 판매직 알바가 좀 먹어주죠. 그다음에 직무 스터디 학회 조직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공계 친구들 공정 스터디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걸 한 달 동안 사람을 모아. 그리고 스터디 그룹 이름을 붙여요. 반도체 쪽이다 그러면 뭐 세미 컨덕트 뭐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그래서 본인이 학회 만든 거지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성과물을 이제 인터넷에 좀 정리를 해놔요. 블로그나 이런데. 그러면 자소서에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금융권이나 이런 거 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보고서나 이런 게 이제 산업기업 분석 리서치 보고서가 증권사 쪽에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스터디하고 본인이 직접 한번 분석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혼자 해도 좋고 몇 명 모여서 하면 그게 금융학회죠, 뭐. 한 달 동안. 금융권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그래서 프론트 단이나 미들 단 쪽 이제 쓸 친구들은 이런 것들도 먹어주고요. 자,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준을 앞둔 친구들한테 제가 좀 당부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멘탈 관리도 여러분들 실력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탈락이라는 걸 맛보게 될 거예요. 좀 평탄한 삶을 살아온 친구들은 대학까지 실패를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물 떨어지거나 이런 친구들이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취업할 때는요, 탈락은 당연한 거예요. 아까 뭐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이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탈락은 여러분들 숙명이야. 다 붙을 수 없어. 그건 욕심이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지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멘탈 관리법을 좀 가지셔야 돼요. 떨어졌을 때 난 어떻게 행동할 건가? 맛있는 걸 먹을 건지, 음악을 들을 건지, 맥주를 한잔 할 건지, 나 밖에 나가서 뛸 건지, 이런 여러분들한테 많이 잠을 잘 건지, 누워 있을 건지. 너무 오래 가면 안 좋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나만의 멘탈 관리법을 이제 가지시고요. 두 번째, 비교하지 맙시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인터넷 세상에 잘난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보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낮추는 경향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효능감이라 그러죠. 자존감을 너무나 잃어버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소중한 존재예요. 예, 아시죠? 그래서 비교는 대부분 불행의 씨앗이거나 교만의 시작입니다. 남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고 그게 교만해지거나 남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나를 막 낮추거나 과하게 이거 좋지 않아요. 열등감도 과하면 좋지 않아요. 비교하지 맙시다. 그냥 어제의 나보다 비교는 여러분 자신이랑 하세요. 어제의 자신이랑. 어제보다 제가 오늘 좀 더 나아지면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전 지금도 그래요. 어제 제가 이제 주말에 푹 쉬었거든요. 오늘 진짜 에너지 올려서 열심히 살려고 되게 오늘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잖아요. 비교하지 맙시다. 아셨죠? 비교는 어제의 나랑 합시다. 자, 그리고 요게 요즘 되게 케이스가 많아졌는데 인터넷 세상에서 좀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지 맙시다. 특히나 이제 취준생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취업 준비를 요즘에는 유튜브나 취업 카페에서 하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팁들이 있어요. 뭐 저도 취업 유튜버지만
과하게 그들이 답이 아니거든요. 제 강의들은 지금 뭐 산도끼님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평가자가 아닌데 어떻게 정답이라고 확신을 합니까? 이러면 합격, 이러면 떨어진다. 이렇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취업 준비한다 그러고 뭐 취업 인터넷에 있는 그런 취업 팁이나 아니면 취업 유튜버가 주는 어떤 프레임에 나를 막 껴맞춰. 이게 정답일 거야 하면서 우그러뜨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간 낭비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차라리 그냥 마음에 드는 가이드 있죠. 저 같은. 그냥 한 명 것만 봐. 제 거 안 봐도 돼요. 예, 다른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 한 명만 봐세요. 왜냐면 얘기가 달라지면 여러분들 멘붕에 빠져. 하나만 믿고 예, 핵심은 뭐다?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좋은 정보는 제가 아니라 현직자입니다.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요즘엔 링크드인도 너무나 잘 돼 있거든요.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서 좀 찾아보세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소속된 대학 출신이면 선배잖아. 그럼 좀 이렇게 답변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메시지도 던져보고. 회피하지 말고 좀 여러 채널을 통해 좀 부딪힙시다. 네. 저희가 요즘에 그 링크드인에 글을 좀 자주 올리는 친구 있어요. 제 유튜브도 가끔 들어오고 제 블로그도 보는 이제 학생인데 제가 일하는 학교 학생은 아니에요. 중앙대 학생이에요. 여기까지 신상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근데 와 정말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야, 이 학생은 진짜 잘 되겠다. 지금 취준 중이긴 한데, 그러니까 인턴 중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잘 될 친구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느껴져요. 부딪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게 뭔가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끝내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지 액션을 하고 싶은 거야. 무서운 거야. 탈락이.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옆에 친구들 보고 인턴을 2번이나 했네. 난 인턴을 2번 안 했으니까 난 지금 준비가 안 됐어.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진로와 취업에서는요. 완벽한 준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50% 준비됐으면 일단 질러요. 자소서를 발로 썼는데 합격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자소서가 정말 잘 났는데 떨어지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취업이라는 건 되게 주관이 모인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벽한 준비는 없어요. 객관식 시험이 아니야. 그래서 일단 고민을 짧게 합시다. 그리고 지원 활동 열심히 합시다. 그러다 보면 뭐가 부족한지 보이고 부족하면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다면 뭐 인턴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남은 한 달 여러분들한테 당부할 거 5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2023년 상반기 리뷰해보고 하반기 전망해봤고 이제 한 달 남은 시장,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취준생들은 이제 뭘 해야 될지 뭐 2가지였죠? 자소서 이력서 자소서 완성 3개 그리고 전문가의 첨삭을 받으면 좋고요. 2번째 뭐였죠? 인적성 시험 스터디 하루에 3-4시간 요거 2개만 해놓으시면 이 한 달 동안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인드 세팅은 어떻게 하자?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이런 걸로 가져갑시다.